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약간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거든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네. 이 환절기가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환절기는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이제 저기 뭐예요? 그 계절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저녁 방송에서는 이제 증시 이제 우리나라 증시 방향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테마주들이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즘에 뭐 지수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지수야 뭐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하지만 내 종목은 별로 올라온 게 없어서 많이 섭섭해 하시거나 좀 그러신 마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증시 방향성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들도 뭐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포트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둘 다. 네. 뭐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 뭐 코스피는 뭐 이제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코스닥은 이제 소폭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지수를 보기 전에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뭐냐면 내일 증시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늘 밤에 미국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방향만 알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뭐 증시야 이제 내일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폭 상승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그냥 조금 하락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보합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날도 뭐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이 증시를 하루하루를 오르고 내리는 거를 맞추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선물, 뭐 파생, 옵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도박으로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을 하는데 뭐 브라질이 우승을 한다. 아니면 뭐 다른 뭐 영국이라든가 뭐 이제 독일이 우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물 파생 뭐 이런 거는요. 지수를 움직이는 걸 잘 맞추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죠. 누가 우승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몇 대 몇으로 전반전은 어떻게 이기고 후반전은 어떻게 이기느냐. 뭐 도박이 뭐 스포츠 도박은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도박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다는 게 성격이 잘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잘 안 돼요. 뽑기 같은 거 하면은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은 뭐 더더욱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돈 아까워서 안 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스포츠 도박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그런 식으로 도박처럼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쪽에서 그 파생하시는 분들이 약간 도박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 또는 뭐 재료가 좀 강한 그런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지수를 그렇게 꼼꼼하게 맞추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맞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지수를 또 이렇게 지수가 좀 흔들어 놓으니까 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어디까지 올라왔다가 어디서 또 꺾이느냐를 막 맞추려고 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현물 주식, 그러니까 평상 그 보통 주식 있죠, 이런 것들을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지수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초짜입니다. 네. 뭐 공감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수를 매일매일 신경 쓰는 사람들은 초짜예요. 네. 증시를 분석하는 사람이건 그 분석을 듣는 사람이건 너무 그거에 신경 쓰시면 초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별로 안 찍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지금 지수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초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핵심 포인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수 얘기한다고 해서 초짜가 아니라 지수가 지수 매일 얘기하는 것도 초짜죠.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저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꺾이면 어디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어디까지 또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를 계속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초짜예요. 너무 그런 거에 이제 그 매몰되지 마세요. 그거는 건강상 해로워요. 자, 아무튼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고 먼저 이제 기본 바탕에 깔아놓고 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지수를 안 볼 수는 없고 지수를 보긴 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내일 떨어지는 거 그럼 뭐예요? 그거 말고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느냐? 방향성입니다. 방향. 제가 늘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아니면 서울에서 광주 갈 때 기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아니면 중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기차로 갈아타든 그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죠. 그쵸? 네. 중간에 휴게소에서 들르든 안 들리든 휴게소에서 1시간을 쉬든 10분을 쉬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세력 마음이죠. 왜냐면 그 차 운전은 세력이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런 겁니다. 요즘에 조금 수익이 안 나시니까 좀 지루하시고 답답하시고 좀 그러시죠. 네. 세력이 좀 쉬고 있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일이 아니고 방향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시장 위치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코스피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러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그냥 하단부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뜻 보면 여기가 이제 주식을 살 자리죠. 박스권에서 주식을 어서오세요. 네.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를 조금만 깨면은 개인들은 난리 나요. 전저점 켜졌다고. 전저점을 무슨 저기 휴전선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전선. 옛날로 따지면 383. 네. 여기 깨지면 끝나는 줄 아세요. 요즘에 일부러 깬다니까요. 네. 살짜리죠. 그죠? 네. 저번에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 그 위치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향이 이제 어디냐 이거예요. 이 방향이냐 방향은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위, 옆, 아래 그죠? 세 방향인데 평생 이 방향으로 가지는 않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오르나요? 떨어지나요? 뭐 여기가 저점인가요? 미국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알려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 초짜들이 어떻게 하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짜들은 차트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뭐 이러겠죠. 네, 여기 코스피 지수죠. 네. 여기에서 걸리니까 여기 갭이지 않습니까? 갭 여기 상단에서 걸리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강도만큼 그 사람은 초짜입니다. 개인이건 누군간에 그건 초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전문가 욕하는 거 아니야? 누구 타사이트 비방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 방송을 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제 거 준비하기도 바빠요. 네. 근데 뭐 누구 걸 보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낮에 내내 방송하죠. 네. 저녁에 또 방송해야 되고 밥 먹을 시간 밥도 뭐 간단하게 먹고요. 계속 이거예요. 제 거 준비하기도 힘든데 뭐 남의 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과거에 저도 개인 투자자였고 전문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도 봤고요. 하여튼 그래 그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초짜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안 떨어지고 양봉이 나오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걸려서 떨어질 거라. 또 안 떨어지고 양봉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할 겁니다. 안 떨어지면 여기라고 할 거고 계속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말이 자꾸 바뀌게 될 거예요. 어차피 맞출 필요도 없는 거 자꾸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신 있게 세게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초짜입니다. 주변에 그 주식 같이 하는 동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실걸요. 여기에서 떨어질 거라고. 그런 거 자체를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어디서 선거놓고서 여기까지 오고 떨어질 거다 막 그러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전저점 깰 수도 있다. 그래서 현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 하겠죠. 항상 똑같아요. 네.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이건 코스피고요. 코스닥을 보면 좀 다르죠. 코스닥은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선 거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오늘 그 아침에 지수가 조금 하락했었죠, 그죠? 아침에. 근데 아침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목표치는 여기다. 여기 빨간색 선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1000 정도라고 여기가. 기억하실 거예요. 무방에서도 한 2번인가 얘기했거든요. 지나가면서. 네. 이 정도에서 왔다가 잠깐 쉴 거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원래 그래요. 이 정도 오면은 잠깐 쉬어요. 공항 가시면은 저기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실 때 앞에서 수속 밟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잠깐 멈춰서 뭐 좀 하고 가요. 딱 여기에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그죠? 여기서 이제 세력이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올려서 누를지, 눌렀다 올릴지. 선불이냐, 후불이냐. 네. 그겁니다. 지수는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특별하게 뭐 지수가 지금 여기에서 막 이런 식의 급락이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한. 근데 지금 딱히 미국에서 안 좋은 얘기 나올 만한 건 현재까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비관론자들 또 입에 개거품 물 거예요. 자, 개짝 이겁니다. 네. 개거품. 보글보글 거리면서 입술 주변에 막 거품 물고 막 그럴 거예요. 이제 다 올라왔다. 이제 하락만 남았다. 네. 있으면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옛날에 자 보세요. 비관론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걸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스팸 문자가 많이 오겠죠, 그죠? 네. 잘 보이시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잘 보이세요? 하도 멘트가 기가 막혀가지고 잘 읽어보지도 않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현들한테 보여드린 거예요.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작년 7월 10일. 네.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릴 만큼의 최소한 절반은 폭락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고품입니다. 잘 들어두세요. 네. 왼수들. 네. 어우, 나 진짜. 네. 읽어드릴게요. 여기 어르신들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큰 소리를 읽어드릴게요. 네. 광고. 제목 없음.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린 만큼의 최소 절반은 폭락입니다. 네. 코스피 주식 투자 하락장에 대비하세요. 네. 환장합니다. 네. 이러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 아세요? 잠깐만요. 네. 상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왼수들 진짜. 이 사람들이 왼수인 거예요. 왼수. 이게 언제 보낸 거냐면 이 인간들이 죄송해요. 이럴 때 욕해도 되죠, 그죠?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7월 10일이니까 여기라니까요. 코스피 지수 여기. 잘 안 보이세요? 여기라니까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헛소리한 거예요. 여기입니다. 또 안 보이실까봐 또 화살표까지 찍어드릴게요. 여기에요. 네. 여기에서 왜 보냈을까요? 네, 차트를 한번 더 보시고요. 네. 이게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V자로 반등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이 뭐 스팸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회원가입하라고. 근데 이만큼 올라온 게 그런 거예요. 수상하게 올린 증시. 이거는 수상하게 올린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오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올린 유동성 장세예요. 여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폭락 나온다고 이제.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 사람도 그러죠. 올린 거에 최소 절반은 폭락한다고. 예,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를 못 지키면 전저점도 깬다 그랬어요. 나쁜 놈들. 어디서 그랬다고요? 여기서 그랬다고요. 그때 그래서 개인들 엄청나게 털렸어요. 주식. 날라갔죠, 그죠? 여기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네. 수상하게 올린 국내 증시. 이제는 올린 만큼의 최소 절반은 폭락입니다. 코스피 주식 투자 하락장에 대비하세요. 1번. 미국 증시 또는 한국 증시 더 이상 나올 경기 부양책도 없습니다. 웃기고 있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다시 한번 큰 하락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올라갔거든요. 2번.
팬데믹 완전 회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라 그래요? 위드 코로나. 관련 이슈 및 미중무역 갈등 이제는 조정이라고 근거 세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자, 책도 별로 안 읽어본 사람 같아요. 앞뒤 말 문맥이 안 맞죠, 그죠? 관련 이슈 및 미중무역 갈등 이제는 조정이라고 근거 세울 만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3번. 그리고 이때 미중무역 전쟁은 거의 끝났었어요. 네, 더 이상 미중무역 전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안 썼어요. 미중무역 여기도 갈등이라고 써놨는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3번. 수급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기 뭘 떠납니까? 대규모 유동성 때문에 그때부터 동학개미 그다음 외국인 기관 열심히 주식했는데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네. 그때부터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떠나기 뭘 떠나?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행되는 게 아닌 미국 다우 나스닥 시장을 먼저 보고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네.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4번. 네. 기본적인 주식 용어, 재무제표, 악재, 호재 등에 대한 자료도 전혀 모르시는 분은 저와 함께 배우시고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와 함께 배우시라고 써있죠? 저와 함께 배우시고. 저한테 배우시고 아니고 저와 함께. 본인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글도 5번. 2주에 한 번씩 실전 주식 매매에 쓰실 수 있는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매매 강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해드리잖아요. 실전 매매에 쓰실 수 있는 거 저는 매일 알려드려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네, 전 매일 하거든요. 네.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뭐 2주에 한 번씩 합니까? 매일 하면 되지. 네. 실전 매매가 그게 주식 하는 기법을 알려주면서 하는 건데. 네. 아무튼 여기 전화번호 제가 지워놨어요. 사이트하고. 네, 보세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인원 문자 요즘에 안 올 줄 아세요? 계속 와요. 그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벤트 읽고 나서 빵 터졌어요. 수상하게 올린 공대 증시. 아이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는 거예요. 응? 제가 대놓고 지금 뭐라고 하죠? 책도 별로 안 읽어본 사람이 글 쓴 것 같다고. 앞뒤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런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오실걸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 잘 하세요. 네, 잘 하시라고요. 저기서 이제 저 사람이 1년 전에 했던 말이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수상하게 올리긴 뭘 수상하게 올려요? 대규모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주식시장은요, 유동성이 확 들어온 공급되면요, 증시가 확 올라버려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누가 갑자기 2억이나 3억을 주면서 편한데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주식 산다 1번 찍어보세요. 갑자기 한 2, 3억, 한 5억 생겼어요. 그거 갖고 뭐 하시겠어요? 주식 산다 1번 찍어보세요. 그쵸? 네. 막 주식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요. 주식시장이 어디 가겠어요? 주식 사야지, 그죠?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수상하게 올린 게 아니라 유동성 때문에 올린 거고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 유동성이 지금 조금씩 그 유동성을 줄여볼까 그러죠? 유동성을 회수한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줄일까 말까 하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큰 대야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도꼭지가 있는 거죠.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자신이 없어요. 그림 앞에만 서면. 아무튼 여기는 수도꼭지가 있다고 할게요. 이 수도꼭지를 대충 이렇게 할까요? 네. 여기다가 이제 콸콸콸 트는 거예요. 물이 막 쏟아지겠죠? 네. 이 대야에 물이 차겠죠,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겠죠?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 차는 거 보면서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그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 물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물을 최대한 가득
채워보려고 진짜 천천히 채워야 되니까, 그죠? 넘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궈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테이퍼링이니까. 그럼 유동성 회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돈잔치 이제 시작한 거. 이제 돈잔치가 이제 시작된 건데요. 돈이 풀렸으면은 이 물이 계속 움직이겠죠. 뭐 대류라고 하나요? 네,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뭐 수상하게 올린 증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폭락 온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내일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바닥인가요, 아닌가요? 그 숱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게 쓸데없고 부질없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방향성만 알면 되거든요. 자, 보세요. 차트 이걸로 좀 크게 할까요? 자,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네. 그 수상하게 올렸다는 증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자고요. 주 일봉, 주봉 됐고 월봉 차트로 보죠. 복잡하니까 이평선 다 지우고 보시면 돼요. 저기 언제냐면 1980년입니다. 한 40년 전이죠. 40년 동안 우리 이제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 증시 그 전부터 이제 있었고 80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우상향이잖아요. 저기 저점이랑 외환위기 때,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 딱 맞아 떨어지네.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살표를 갖다가 이쪽으로 올리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냥. 중간중간에 몇 년에 한 번씩 후려치는 거예요. 여기는 금융위기, 그죠? 네. 여기는 외환위기, 여기는요 9.11 테러, 그 다음에 그때 걸프전이었죠. 저 걸프전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 네. 그거 할 때입니다. 여기가 걸프, 그 뒤에가 이라크전이죠. 네. 여기다요 걸프전. 네. 여기 이제 아들 부시가 전쟁 일으켰을 때. 네. 코로나, 그죠? 네. 그거예요. 그냥 우상향이라니까. 아까 수상하게 올린 증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더 이상 수급 안 들어온다고. 수급이 떠나고 있다고. 떠나긴 뭘 떠납니까? 이만큼 유동성이 생겼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개인들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들어온 거 보세요. 이게 코스닥이 아니고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에 있는 거래량을 지금 월봉 차트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거래량 보이시냐고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개인들이 돈을 들고 주식시장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세력이 이제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럼 이 개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얼굴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나가, 이건 다 내 거야 이러겠습니까? 나가라고 하겠죠. 여기가 무슨 협동조합도 아니고 나가라고 한다니까요.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나눠 가지면은 뭐 이재명 씨에게는 기본소득 뭐 그런 것처럼 나눠 가지면은 얼마 안 돼요. 기본소득에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군요. 근데 아무튼 주식시장에서는 뭐냐면 소수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심하게 흔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적이 옛날에 여기서 있었죠. 9.11 테러 터지고 나서 잠깐. 거의 20년 만에 보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세요? 대세 상승장이 가장 시원하게 나왔을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십니까? 도움 되시면 7번 찍어주시면. 오늘 이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얘기가 또 이렇게 가네요. 요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대세 상승장이 뭐냐면 주식을 사놓고 한 2, 3년 저기 병원 가서 누워있다 나오셔도 돼요. 진짜로요. 병원 가서 그냥 편하게 뭐 누워 계시다가
딱 태어나고 나면 주식이 저기 위에 수십 배가 있어요. 그게 대세상승장인데 대세상승장이 언제 왔을까요? 네, 요거 다음에 왔어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되게 많았을 때 있죠. 여기가 꼭지인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가 시작이었어요. 2002년이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갔냐면 2003년도부터 갑니다. 아들 부시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있죠. 아들 부시가 그 사담 후세인 잡는다고 9.11 테러 이후에 그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2003년 초인가 그래요. 잠깐이었는데 잠깐 그러고 나서 이만큼 갔어요. 정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만큼 갔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펀드. 그때 중국 증시 폭등하고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난리 났었잖아요. 여기라니까 이만큼 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우시기로는 꼭지에서 대량 거래 터진다고 배우셨죠? 그때 대세상승장은 이거였다니까요. 그런데 꼭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까요? 아니요. 이만큼. 언제 터져요? 바닥에서요? 바닥은 여기인데요? 아니죠. 어디겠어요? 들었다 놓을 때 여기서 거래가 뻥 터집니다. 그러면 들었다 놓기 전에 뭐 했을까요?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안 해드린 거예요. 이거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증시가 이제 폭등을 하니까 개인들이 더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주린이들 그죠? 들어왔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죠. 나가라고. 후려쳐야죠. 그럼 지금 뭐 하겠어요? 들었다가 놓잖아요. 대규모 유동성이 들어왔으니까 내보내야죠. 나가라고.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전기 부정난 때문에 망하고 미국하고 중국 망하면은 우리라고 성할 수 있겠냐? 우리도 망한다. 그 논리 아니에요? 맨날 써먹는 거? 네. 싹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으면 8번 찍어보세요. 네. 대량 거래를 이거 대량 거래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 개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거래가 늘면서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는 걸 보고 개인들이 들어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확 풀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들 내쫓아야죠. 후려치는 거예요. 후려칠 때 뭐라 그래요? 망한다고. 이 당시에도 테러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털고 일어난 지 몇 년 안 됐을 때 우리도 망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국 망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다시 얘기드릴게요. 이 당시에 중국 망한다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네. 망하긴 뭘 망합니까? 네. 그러면서 이 거래량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다 뺏긴 거죠.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다가 돌아가실지 아니면 아닐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어요. 네. 털리지 마세요. 네. 비관론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요. 왠 줄 아세요? 비관론자하고 긍정론자 차이를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방향이 우상향이죠, 그죠? 지수를 가지고 설명할 때 점술사, 무당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솔직히 개인들이 더 많아요. 점술사, 무당. 아까 얘기했었죠. 뭐냐면 내일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간등 나왔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거는 무당입니다. 무당이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해요. 무당이라니까. 그 다음에 그 객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적어드리면서 할게요. 점술사, 무당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관론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닌 사람들이죠. 네. 과거의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경험은 제가 해본 거고 간접 경험은 책을 통해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경험이고 주식한 지 이제 20년 넘었으니까 이건 제가 경험해 봤어요. SK하이닉스 100원일 때 거래해 보셨어요? 네.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SK하이닉스 옛날에 100원, 200원이었어요. 네. 그때 껌값보다 샀어요. 그때. 점술사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직접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시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떨어진다. 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네. 그럴수록 제가 초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네. 제가 초보 때 그랬거든요. 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냥 다 아는 척해서 다 맞추려고 하고 주식을 세상에 발바닥에 사가지고 저기 정수리에서 팔려고 하다가 제가 머리가 다 빠질 뻔했어요. 진짜.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도 객관적이니까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취향을 들을 때 잘 판단해서 들으세요.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달콤합니다. 말이 달콤한 위로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립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들으면 조금 써요. 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는 좋은데 몸에는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싫은 거 좀 써요. 말이 쓰다니까요. 말이 씁니다. 써요. 별로 땡기질 않아요. 네. 제가 하는 방송이 밑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팩트를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 심리자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달콤한 위로를 안 해드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유튜브 그 댓글 보면은요, 고마워요가 그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막 그런 댓글이 한 수백 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댓글이 잘 안 달리다가 대통령 호칭 한번 빼먹으면은 그 왼쪽 끝에 있는 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막 욕을 해요. 네. 아버지한테도 그러냐고. 뭐 그런 댓글 가끔 달리고. 네. 왜 그러겠어요? 제 얘기는 좀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결국에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비교해보니까 똑같죠, 그죠? 네. 이 거래량 이때 이렇게 많이 솟구쳐 있는 걸 잘 모르셨죠? 이때 그랬어요. 여기도 쓴소리지만 잘 듣고 도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때 이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이었잖아요. 들었다가 놓고 싹 털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하다. 이때 그 OCI 있죠? OCI. 그때 OCI가 30-40배씩 가고 포스코 옛날에 저 꼭지에서 상한가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때예요. 근데 현대중공업 장기 투자하신 분들 막 뭐 이제 팔자를 바꿨죠 그때. 네. 대세 상승장 3년 5년 들고 있었더니 막 대형주가 수십 배 수익 나는 막 그런 장이었어요. 제가 우직한 거 갖고 웃으면서 한 병원에 한 1, 2년 누워 계셨다 나오면은 주식이 막 이만큼 가 있었던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장이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예, 간단해요. 여기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경제 위기가 있었겠죠. 그래 경제 위기가 터지면 뭘 해요? 살려야죠. 사람도 목숨이 이제 위험하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수혈을 해줘야죠. 그럼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도 수혈을 해줘야 되는 여기 돈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 피, 그죠? 여기 돈. 그래서 막 살려요. 마사지도 하고 그죠? 막 살려요. 이제 돌아 나오는데 이제 1, 2년 걸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대규모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개인이 그럼 주식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위기라고 그래가지고 폭락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럼 이제 개미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주식시장이 위기면 경제 전반적으로 뭐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막 5만 원 하던 게 막 10만 원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나랑 거의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주식으로 돈을 잘 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돈이 유동성이 이제 확 풀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자가 싸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더니 뭐 그냥 대충 그냥 샀는데 막 20% 30%씩 수익 나는 거예요. 50 비중 50% 100% 했는데 돈이 막 벌려요. 난 주식 체질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식 체질은 없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들어오시면 처음에 쉽게 돈을 벌죠. 네. 이제 돈을 좀 벌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확 꺾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주린이들이 벌었던 거 다 반납하고 거기에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돈을 더 놓고 나가요. 주식 체질이라고 했던 그분들 순서대로 나가요. 그 사람들을 정리할 때가 와요. 처음에는 먹여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정리한다니. 나갈 때 몸만 나가야 돼요. 지갑은 놓고 나가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2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시죠? 네. 나갈 때 지갑은 놓고 나가는 거예요. 내 원금도.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요즘에 제 주변 분들이 그래요. 손절하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못했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손절 안 시켜준다고 막 쌍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 손절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제가 하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듣다가 이제 잘 참아내신 분도 있고, 저 손절 못하게 하니까 쌍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고맙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유동성을 회수할 때가 와요. 그때 개인들 집어넣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되게 힘드신 거예요. 이때 이제 안 겪어보셨죠?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일봉 차트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때 되게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전쟁. 이 당시에 그 전염병이 뭐였더라? 그 홍콩 사스 있죠? 그게 아마 이때 터졌을걸요? 지금 메르스죠. 저기 메르스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죠? 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네. 아마 이 당시일 겁니다. 네. 이 당시에 다 터졌어요. 전쟁, 경제 위기설, 난리도 아니었어. 그 유동성을 많이 풀었는데 유동성을 푼 게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한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몇 년을 가요. 그 돈 푸는 효과가. 돈 푸는 지 뭐 일제 1년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부채 한도 풀어서 돈 더 풀으려고 좀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유동성 회수한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미국이 지금 미국 정치인들이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돈 더 풀으려고 부채 한도 지금 풀으려고 지금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부채 한도 풀면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돈 달러 찍어내가지고 어디에 투자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주시장이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개인들은 조정 온다고 도망가고 있는 거고. 이해가세요? 네. 이때도 그랬어요. 똑같이 털려요. 똑같이. 잊지 마세요.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뭐 주가를 급등시키기 전에 차트를 만드는 거는 많이 바뀌었는데 개인들 털어내는 거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때랑 비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네. 방향은 우상이 아니에요. 최근에 요만큼 조금 떨어졌다고 2, 3개월 수익 조금 안 났다고 그거에 삐치셔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증시가 이만큼 빠졌어요. 이만큼. 작년에 코로나로 이제 한번 확 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큼은 안 빠진 거예요. 아셨죠? 네. 뭐라고요? 증시는 우상향이에요. 방향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투자하세요. 그리고 저기 무당들 이거 좀 그만 들으시고요. 무당들 주변에 보면 무당들 많아요. 주식 무당들. 네.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뭐 아는 저기 지인들 잘 보시면 무당들 많다니까요. 뭐 미국이 뭐 폭락할 거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하고 있어요. 노스트라다무스인가 그 사람이 제일 유명한 그 예언자였죠, 그죠? 네. 그냥 담을 쌓으세요. 다무스가 아니라 입을 다물게 하든지 그 사람이 담을 쌓든지 네. 담을 싸세요. 네. 무당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네. 2003년도 얘기를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해드렸습니다. 도움 되실 것 같아서. 네. 아셨죠? 네. 비건 혼자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마주들 어떤 게 올라오는지 얘기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테마주들을 보면 그 요즘에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오늘 올라온 테마주 몇 개만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종목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올라간 테마주들 중에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오징어 게임 말고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이제 그 S 저기 뭐야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가 있나 봐요. 영어 드라마라고 해야죠. 네. 단편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흥행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테마주를 또 하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지금 뭐 SL 바이오닉스 그 다음에 토니 모리가 상관없는 거고.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뭐 SL 바이오닉스 볼까요? 2144 이런 것들. 네. 이게 지금 저기 뭐예요? 그 마이네임이라는 뭐 수혜주랍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안 상장 기대감 그래서 대위 혜택 이런 것들을 급등을 했죠. 대위 혜택은 그 전에 저희 방에서 단톡방에서 추천된 건데 회원들 수익 많이 이제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대위 혜택 추가 상승 나왔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아까 마이네임이라는 그 드라마 수혜주 팬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그다음에 뉴라고 영화 배급사 아시죠? 여기서 좀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테마주들이 좀 올라가기는 해요.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 그래서 요거는 메타버스 하고 뭐 삼성전자 대규모 M&A 추진 뭐 이런 거랑 연관되는 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낙폭에 따라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컴투스 게임 회사죠. 이런 것도 조금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반등이죠. 지금 오늘 넷플릭스 마이네임이라는 뭐 그 테마주하고 리비안 상장 기대감 수혜주 유니테크노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죠. 네.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잘 보세요. 큰 테마는 없어요. 네. 큰 테마.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리비안 테마주가 뭐뭐가 있고 무슨 테마에는 뭐뭐가 있고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자잘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리비안 테마주 뭐 그러면 이제 최근에 급등한 거는 이제 후발주는 안 나오겠지만 최근에 급등한 것들은 인터넷에 얼마든지 나오니까 그건 거기서 찾아보세요. 원하시면.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위에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리비안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자잘한 테마주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잘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잔챙이에요. 잔챙이 테마주들만 있고 큰 테마주는 없어요. 잔챙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뭐 리비안이나 이런 테마주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 개별 주장세, 테마 정세를 이끌어가려면 테마가 좀 커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그죠? 바이오 하면은 뭐 바이오 테마 한번 형성되면 종목 수백 개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아니면 대선주 아니면 옛날 그 테마 중에 수소차 그렇죠. 이런 테마주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가는 테마가 지금은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 회원들은 대선 테마주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이제 막 밑에서 그 샤브샥샤브샥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회원들은 눈치를 못 채세요. 근데 오늘 이제 낮에 방송할 때 쭉 얘기해드린 게 있는데 뭐 저희 방에 지난주에 추천 나갔던 거 뭐 그 위주로 쭉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중국 관련 종목도 있고 대선주는 아니지만 보면은 다 밑에서 뭔가 살짝 움직입니다. 티가 별로 안 나고 크게 급등하는 건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저런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긴 하는데 잔챙이 테마주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A라는 분이 있는데 대선주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선주를 잔뜩 사놨어요. 저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대선주는 골고루 다 사놔야 된다고. 인맥주도 사고 정책주도 사고 이재명도 사고 윤석열도 사고 홍준표도 다 사놨어요. 사놨는데 맨날 투매 나오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종목은 한 10개 정도 10개 생각 사놓으셨겠죠? 골고루 다 샀으면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금방 나오고서 뭐 올라오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재명 씨 대장동 때문에 그냥
사표란다. 혹시 사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네. 윤석열 씨가 손에 왕자 쓰고 돌아다니니까 또 그거 보니까 불안하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요. 네. 홍준표 씨 보니까 저 양반도 왠지 좀 불안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뭐 마이네임 뭐 이런 테마주가 급등하고 옛날 싸이월드 하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뭐 싸이월드 관련주 급등하고 리비안인지 뭐 이런 것도 막 급등하고 막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유니테크노 이게 저기 좀 이게 있는데 유니테크노 이런 걸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보니까 대선 조정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유니테크노 이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리비안?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제 앞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지금 그거에 비하면 이만큼밖에 못 갔으니까 세력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있는 대선주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나와요.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쵸? 자,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전체의 한 10분의 1이나 아니 2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5%나 10% 정도 해보세요. 정 원하시면. 답답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는데 사람 욕심이 또 그래 안 그렇죠. 또 보니까 리비안 이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갖고 있는 대선주를 싹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대선주 하시는 분 중에 대선주를 가장 못 하시는 분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 설명드릴까요? 네. 괜찮으시면 9번 찍어보세요. 해드릴까요? 대선주 제일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옛날에 농사 짓는 분 중에 가장 농사를 못 짓는 분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거를 잘 들으시고 오늘 밤에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들한테는 예전에 몇 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예전에 농사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농사랑 주식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육묘가 있어요. 육묘. 그게 뭐냐면 그 씨 뿌려가지고 그 약간 키워서 모종을 파는 거 있죠. 그걸 육묘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육묘 여기 하는 데서 배추를 팔았대요. 배추 묘종이죠. 배추를 파는데 그 사러 온 사람이 막 궁시렁궁시렁 막 욕을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파농사만 20년인가 10년 20년 졌는데 파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치? 파가 폭락해가지고 파값이 폭락해서 파를 다 갈아엎고 배추를 심으려고 왔대요. 배추를. 왜냐하면 작년에 배추가 금배추였거든요. 금배추. 그러니까 작년 거 생각하고 배추를 사러 온 거예요. 파농사 다 엎어버리고 배추를 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뉴스 보고서 뭐 했겠어요? 파 다 갈아엎고 배추 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팥값은 급등하고 배추값은 헐값되고 이분이 또 그 다음에 또 왔대요. 궁시렁궁시렁 이제 얼굴은 이제 약간 시커매져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농사도 크게 짓더라고요. 땅이 10,000평 이상 했던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이제 배추를 다 갈아엎고 네. 다시 파를 심으러 왔어요. 파. 네. 그랬더니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또 배추를 다 갈아엎고 다 파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팥값은 또 급락하고 배추값은 금배추. 옛날에 그 심할 때는요, 군대에서 배추값이 비쌀 때는 김치가 양배추 김치라고 막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50 이상 되신 분들 하면 아실 겁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네. 그죠? 네. 근데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양배추를 막 김치 담가주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막 배추값이 폭등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똑같아요. 자꾸 승질 내시면 안 돼요. 답답하다고 자꾸 갈아엎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걸 쫓아가면 이제 이분 꼴 나는 거예요. 대선주를 되게 못하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최악의 경우인데 뭐냐면 똑같아요. 파, 이낙연.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낙연 씨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걸 바꾸죠. 이재명.
보니까 이재명 테마주는 안 가고 배추 윤석열 씨께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를 싹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싹 갈아엎고 잠깐만요. 파도 이재명 씨 테마주 수익이 났는데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파시냐고. 더 갈 것 같다고. 언제까지 가지고 언제 파시려고요? 대선 끝날 때까지. 대선이 한 3년 남았거든요. 3년 들고 간대요. 이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들고 하는 거는 정말 자신 있대요. 99.9999%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들고 하는 거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안 하고 들고 갑니다.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분들은. 전문가가 깜짝 놀래요. 저기요, 이것 좀 봐주세요. 방송에서 그러세요? 딱 보자마자 깜짝 놀래요. 이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매도사에 나갔는데 본인께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가져가서 막 1000%씩 막 수익 내는 분이 있어요. 저희 방에. 대표적인 우리 기소내올님. 네. 전문가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런 분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해요. 나 가져가는 거 자신 있다고. 전문가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이러면서. 네, 정말 대단하시다. 네. 이재명 테마주 수익 내는데 안 팔아요. 저희는 이제 윤석열을 추천하고 있었거든요. 이재명을 안 팔고 이거 몰빵했어요. 종목은 20개 사놨는데 다 이재명이에요. 안 팔아요. 왜냐면 더 수익 내고 싶어서. 근데 윤석열을 추천했거든요. 윤석열 테마주 막 가죠. 그러면 윤석열 테마주가 여기에서 이만큼 꼭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꼭지까지 오면 어느 날 가급근이 들어옵니다. 종목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뭐냐면 파를 다 갈아엎고 배추로 넘어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종목도 여러 개 사놨죠. 근데 이제 꼭지를 찍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재명 테마주가 올라갔겠죠.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배추 갈아엎고 이제 파 사러 가는 거예요. 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걸 거꾸로 가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네, 대선 주치를 못하는 분이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분명히 분산 투자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서요. 눈앞에 있는 현상만 쫓아다녀서 그래요. 네. 주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추하고 갑자기 파 얘기를 했더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웬 배추?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해를 잘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똑같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요즘에 자꾸 투매 많이 나오고 종목들 다 들고 계신 게 떨어져 있고 손실이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답답하시죠? 그죠? 답답하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화가 올라오죠? 그죠? 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그죠? 그거 제어 못하시면 거기서 분노가 폭발을 해요. 분노가 폭발되면 어떻게 하냐면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해가지고 배추밭, 파밭 갈아엎듯이 싹 갈아엎어서 하나에 실어버립니다. 그래, 여기서 손실을 다 회복하고 새 출발해야지. 아니요. 새 출발이 아니라 그 진짜 그 북한 아우지 탄감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큰일 나십니다. 화를 답답한 게 뭐냐면 이렇게 화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요즘에. 그죠? 네. 여기서 참으셔야 돼요. 제가 이 비율을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그 테마죠. 예를 들어서 대선주를 갖고 있다. 쳐볼게요. 근데 이런 걸로 갈아탄다. 이거를 비유를 해드릴게요. 이건 되게 자잘한 잔챙이 테마거든요. 그리고 마이네임인지 뭐 유어네임인지 내 이름인지 당신 이름인지 뭐고 간에 테마주 아까 그거요. 되게 폭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자꾸 오징어 게임도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근데 마이네임 그거는 전 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고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죽일 때 되게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어지간하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테마주는요 잔챙이 테마입니다. 이런 거죠. 대선주를 열심히 매집해놨는데 안 가는 거 답답해서 다 팔아가지고 마이네임 테마주로 간다. 내가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아파트를 팔아서 2인용 중국산 원터치 텐트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마무리하죠. 아시겠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네, 아파트 아니 개인주택을 팔아가지고 네, 중국산 2인용 원터치 텐트 있죠. 네, 펼치면 쫙 펴지는 거. 네. 한 5만 원 할까요? 네. 그런 거 사시는 거라고요. 참으세요. 네. 근데 다 팔아가지고 막 넘어가고 싶으실 거예요. 참으시라니까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뭐 하는 줄 아세요? 자, 문자반 회원들 들어가실 테니까 이 얘기 해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가는 주가의 일생을 보여드릴게요. 주식 주가의 일생은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놓고 얘기해볼까요? 범양건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범양건영이 옛날에 이제 이낙연 씨 테마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죠? 급등을 하니까 이제 날파리, 불나방 뭐 다 달려들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세력들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조정을 주죠. 옆으로 돌다가 그죠? 네. 코로나도 터지니까 확 떨어지기도 하고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죠? 네. 급락했다가 이낙연 씨가 당선될까봐 반등도 또 세게 나왔어요. 이낙연 씨 그때 대선 주였거든요. 지금은 딴 거지만 이낙연 씨가 너무 쉽게 당선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재미가 없었지만 그죠? 네. 그래도 3개월 4개월 조정을 또 받으니까 또 범양건영이 올라갔어요. 이낙연 씨 테마주로. 그러니까 주가의 일생은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침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들어와요. 아닌 척하면서 들었다 놨다. 매집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급등. 즉 시세 분출을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죠. 급등하면서 이제 시세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날파리 불나방들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혼내줘야죠. 그래서 이제 조정이 와요. 세력은 나가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큰 악재가 터져서 한번 갔다 오죠. 이거는 뭐냐면 변수죠. 생각하지 못했던. 네. 다시 이제 뭐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원래대로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고 뭐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기간 조정이죠. 네. 여기는 가격 조정이고요. 네.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려요. 세탁기로 따지면은 처음에 이제 뭐 세제 놓고 이제 막 이제 뭐 열심히 막 그 세제가 여기 묻어 있는 때를 막 녹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헹구죠. 깨끗하게 헹구고 뭐예요? 말려야죠. 그게 기간 조정이에요. 바짝 말리는 거죠. 네. 다시 그럼 세력이 있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제 매집. 매물세를 한번 더 만져준 다음에 이제 급등. 즉 2차 상승이죠.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 분출. 네. 그럼 또 날파리 불나방 들어오니까 조정.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어디긴 어디예요. 네.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다 다르겠죠, 그죠? 포지션이. 네. 확실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전체 주식시장에 있는 전체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폭락이 나왔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반등이 지금 세게 나온 게 있고 대신 반등이 세게 안 나온 게 더 많긴 해요. 이제 반등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폭락이 정도로 나오고요.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요 단계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손절하지 말아가 아니고 저희 낮에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낮에 회원들은 손절을 거의 안 해요. 네. 회원들은 제가 설령 손절하라고 해도 안 해요. 네. 저도 손절을 싫어하고 회원들도 싫어하고. 네. 요즘에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종목을 몇 개씩 보여드립니다. 저희 방 추천주 그리고 얘기를 대놓고 합니다. 이거 팔지 말라고. 여기 정의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꼭 찍어주세요. 여기 문자반영들 보시라고. 네. 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을 좀 써주셔야 돼요. 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절대 팔지 말라고. 원래 그런 말을 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절대 팔지 마라. 올라갈 때 다 됐다. 팔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되게 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틀릴까봐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회원 중에 누가 욕심내서 몰빵할 수도 있거든요. 몰빵하면은 종목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감수하고 대놓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털리지 마시라. 거의 다 됐다. 털리면 안 된다. 털리지 마세요. 털리면 진짜 안 볼 거예요. 갈수록 이제 협박의 수위를 이제 높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투매가 좀 세게 나오고 잠깐 동안 이렇게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수익에 대한 수익 내고 싶은 그 욕구, 배고픔, 갈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오면 다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전문가가 매도 사인 안 냈는데 조그만 수익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 팔자마자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겠죠, 그죠? 예전에 그 다물멀티미디어가 이것도 뭐 예전도 아니고 최근에 판 건데 다물멀티미디어가 여기에서 이게 추천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추천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한 15% 20% 났다가 8월달에 폭락이 나와서 다시 손실로 약간 들어갔었어요. 사자마자 15% 20% 수익이었는데 이거 샀으니까. 근데 통해 나오니까 손실로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자반 회원 중에 쌍욕하면서 판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줬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문자반에서 잘 들으세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걸 줬냐고. 손절하더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상가 나왔어요. 얘기 왜 해드릴까요? 인간지표. 인간지표.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거예요. 회원들한테 종목을 딱 몇 개를 보여주면서 그래요. 팔지 마세요. 털리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음은 멀티미디어도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털리지 말라고. 뭐 최근에 다 판 거 중에 뭐 이런 거죠. 유라테크 이런 거.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그랬어요. 거의 다 만들어놨으니까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시라고.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털리지 말라고. 왜 그랬냐면 회원들의 심리를 제일 잘 아는 게 전문가예요. 세력 다음으로 전문가가 개인들의 심리를 잘 알거든요. 여기서 왜 팔지 말라고 했냐면 이게 박스권을 이제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나가려고. 박스권 돌파한 다음에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계속 그랬어요. 팔지 말라. 없는 사람은 좀 사주면서 10,000원부터 10,000원, 11,000원 여기서 산 것도 많거든요. 가격대가. 여기는 박스권 바꿔서 30,000원, 여기는 13,000원.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털리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만간 급등 나올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한다고요? 저희는 단기 매매도 하지만 스윙으로 많이 해요. 스윙은 뭐냐면 요만큼 수익 났을 때 10% 20% 수익 났을 때 안 챙기고 조금 더 버텨서 30%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그게 수익이에요. 많이 나올 때는 200% 400% 500%짜리 수익 나올 때도 있어요. 짧게는 30에서 50%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익을 내려면 여기서 참아야 돼요. 회원을 참게 해야 되거든요. 마이크 잡고 그러는 거예요. 팔지 말라고.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실제 회원들이 안 팔아요. 왜냐면 팔면은 설명을 자세히 하니까 안 팔아도 되는구나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꾸 2번, 3번 얘기하면 저 몰래 이거를 팔려고 하다가도 전문가가 열심히 그래서 마이크 켜놓고 팔지 마세요.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설명하니까 미안해서 안 팔고 버티다가 수익 내고 잘 파시는 분들 많아요. 네. 문자만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회비를 좀 더 내지만 수익률이 좋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 쇠뇌를 당하죠. 네. 팔면 양심에 걸릴 만큼 찔릴 만큼 못 파는 거예요. 팔지 말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수익이 더 나아요. 왜냐면 더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수익 잘 내고 나왔던 게 여기 팔 때도 그랬어요. 파셔라. 보니까 악고점을 제껴야 되는데 모양새가 영 아니다. 네. 아쉽지만 철수합시다. 여기서 싹 다 팔았잖아요. 요번에 이거 안 끌려 내려갔어요. 대신에 이거 팔면서 팔기 전후에 이거 후속주 드렸어요. 후속주. 또 거기서 또 수익 내면 돼요. 여기서 더 못 낸 거는. 그렇게 해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시고 여기 무방회원들도 도움은 되셨을 거예요. 네. 털리지 마세요. 네. 고생만 하시고 수익을 못 내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 주변에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사시다 보면 저도 여기 어르신들 많지만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평생 죽으라고 고생만 하시고 일하고 그죠? 회사에서도 보면 되게 헌신하신 분들 계세요.
회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시고 빛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 계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종목 찾아가지고 종목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투매가 많이 나올 때 개인들 털어낸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놀러놨는데 여기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본전 매도나 아니면 5% 10%짜리 조금 스윙된 거 파신 다음에 그 종목이 날아가는 거 보면서 또 소주 드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걸 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고생해서 들고 있다가 옛날에 혼자 전문가기 전에 혼자 할 때 팔았더니 올라가면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사자마자 주식이 떨어지면 아이고 이게 내 팔자지 뭐 그러면서 받아들이세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편안하게 찍어보세요. 사자마자 떨어지면 아이고야 내가 그렇지 뭐. 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들고 있다가 딱 팔았는데 날아가면 못 견딥니다. 손절할 때도 아프지만 손절하고 나서 나중에 2차, 3차 충격이 더 세요. 그래서 손절 못하게 잡아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안 하죠? 대신에 뭐예요? 털리지 말라고. 종목도 올라올 때 싼 값에 털리지 말고 제값 받고 파시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절하는 얘기 안 하죠,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값 받고 파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신 종목 나름대로 이거 명품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신 거 아닌가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기에 이거는 명품이다. 이거는 값어치가 나간다. 그래서 사신 거 아닌가요? 명품을 샀으면 명품답게 제값 받고 파세요. 헐값에 팔지 말고 헐값에 팔지 마시고 부도났으니까 헐값에 팔기. 맞죠, 그죠? 손절하고 싶다 아니면 손절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쭉 올라오는데 본전 왔는데 자 잠깐만요. 본전 왔는데 팔아야 되는 거 있다 그랬죠? 본전 근처 오면은 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력이 없거나 가망이 없거나 재료가 없거나 그런 거 파셔야 됩니다. 약간 손실 보더라도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이 실적도 좋고 가치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세력도 매집도 되어 있고 테마주로서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럼 명품이죠. 명품은 제값 받고 파세요. 제발 헐값에 팔지 마시고.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좋아진 거지 시장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건 여러분들의 마음뿐이니까요. 오늘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먼저 고치시면요. 솔직히 마인드를 고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뭔지 이걸 찾아내면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아무리 잡주를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납니다. 신기하죠? 사실은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문제점을 딱 찾아내면 조금 종목이 안 좋아도 거기서 수익률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고치셔야 돼요. 네. 지금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답답해서 승질 내시면 진 겁니다. 지지 마시고 이기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고요. 마칠까요? 내일은 이제 화요일이죠. 내일도 이제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쉬는 날 없습니다. 쭉 달려야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자, 편한 밤 되십시오.